해마다 수십만 마리 철새들이 날아와 겨울을 나는 천수만. 아늑하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 김호민 소장님 오셨네요. 이제는 은퇴도 했으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. 근데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죠. 좋은 땅이라고 샀는데 막상 집을 안 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집을 안 치지? 그 고민을 통해서 집을 지은 출연자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. 오, 정원이 아름다운 집인데 소장님 뭘 그렇게 살펴보세요? 이 집을 보니까요. 이 터에 집을 안 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도로에 가깝게 집들을 안 쳤거든요. 근데 이제는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또 많고 이 집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어 하세요. 집 뒤에는 사실 산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집은 앞에 남양의 산이 있거든요. 어머나, 정말 그러네요.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. 산을 등지고 집 앞엔 물이 있는 게 명당의 기본인데 이 댁은 그 반대로 들어섰으니 대체 이유가 뭔지 건축주 빨리 만나봐야겠네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같이 계셨네요. 아유,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. 운명의 집터를 만나 행복하다는 건축주들.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봐야겠죠? 터를 잡고 이 집을 안 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. 예, 많이 했습니다. 어떻게 고민하셨어요?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? 집 짓기 전에 한 겨울을 2번을 났거든요. 겨울을 두 번을 예. 오. 그 농막에서. 농막에서. 시골에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남양이고 햇빛이더라고요.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남양 일자집을 지어야겠다. 건축가의 소견으로 봐도 참 어려운 땅이에요. 이게 도로로 붙여도 이상하지 않고요. 이게 멀리 해도 좋은 집인데 사계절을 지나보니까 어디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그 판단이 서더라고요. 두 분 다 이곳 출신이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터를 잡으신 거예요? 아이고, 말도 마세요. 그 희말병. 제가 평생 힘들어 했어요. 희말병이요? 그게 무슨 병이에요?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. 혹시 여기 요양하러 오신 건가요? 히말라야를 살아가여 지리산으로 기촌하고자 해서나 아내의 만류로 홍성으로 온 유영국입니다. 산의 남편을 뺏기기 싫어서 홍성에 자리 잡은 아내 남기선입니다. 제가 처음 히말라야 트레킹을 2006년에 갔어요. 2006년에 갔는데 그 갔다 오고 나서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. 그래서 내년에도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게 됐는데 가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5년간이나 다니게 되었어요.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화가 나고 힘들다는 걸 느꼈죠. 신문 기자였던 영국 씨는 외환위기 때 퇴직을 하고 교사였던 아내와 함께 학원을 운영했대요. 히말라야는 그 팍팍한 일상의 구원 같은 거였답니다.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. 힘들고 고통스럽고 춥고 잘 못 먹으니까 배도 고픈데 갔다 오고 나면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. 기억에 남고 또 그 고통이 잊어질만 하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. 그게 병이에요. 그걸 뭐 우리들 말로는 희말병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잊어지면 다시 또 찾게 되는. 걱정되시긴 되셨죠? 많이 됐지요. 뼈도 모출인데요. 떨어지면 죽으면 그 얘기를 하고 떠났으니까 더 걱정이 되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. 그 희말병은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병이죠. 예. 희말병이 심각했던 남편은 지리산 귀천을 주장했고 그러다 합의한 게 이곳 홍성이었는데요. 글쎄 땅을 사자마자 무작정 텐트살이부터 시작을 했답니다. 계약하려고 땅이 구해지자마자 더 이상 지체할 그런 이유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또 산에도 많이 다니고 야영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. 대나무도 하나하나 베고 잡목도 베고 가시덤불도 제거하면서
하나하나 땅을 만들어 나갔어요. 그 과정이 뭐 기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들은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하나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땅은 샀지만 아직 도시에서 할 일이 많았던 아내의 만류로 집을 바로 지을 수는 없었답니다. 그래서 시작한 게 농막 생활이었대요. 집사람은 이제 집을 짓는 거는 우리 작은 애가 결혼하고 나면 그때 이제 집을 짓자. 제가 농막 생활을 한 이태 하고 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. 그 겨울이.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. 그리하여 시작된 집짓기. 그런데 내내 반대하던 아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더랍니다. 설계 단계에서는 저도 좀 개입을 했어요. 주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다용도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서 밀당을 했죠. 아니, 저는 뜬금없었죠. 집 짓는 거 반대하지. 모든 걸 반대만 하다가 갑자기 집 짓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일자형 집으로 짓겠다 그랬는데 설계 도면을 보더니만 주방을 거실 뒤로 넣어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그걸 냉정하게 뭐 거절을 못 하잖아요. 그래 그러면 또 설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람이 이러니까 다시 설계 한번 또 해보자. 지금 현재 형태 집으로 완성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한 6개월 걸렸어요. 설계에만 6개월이 걸렸다는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(1층에) 들어서면 과감하게 트인 문과 높은 창이 햇살을 가득 끌어들이는 거실이 기다립니다. 거실 창이 시원하게 커가지고 이 앞이 다 보이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. 이 다른 집은 이 마당이 보통 이렇게 좀 아래에 있다거나 좀 내리막이라 뭐 이렇게 훤히 정원이 다 보이지가 않거든요. 지형적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. 저 산 능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형이 좀 낮아요. 아니, 그러면 정원 자리에 집을 짓고 집 자리에 정원을 만들었으면 됐을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?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이 짐을 올리는 게 혹시나 이제 이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 봐 이제 집을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? 그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? 여기가 예전에 천수만 바다이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잘 빠져요. 3년 동안 농막을 짓고 살면서 마을 어르신에게 들은 꿀 정보랍니다. 아니 보통 이 정도 창이면 충분히 또 빛도 들어오고 할 텐데 굉장히 정말 그 남쪽의 그 빛이 아쉬우셨나 봐요. 저 위에 또 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. 근데 밤에는 또 이 양반이 별도 좋아하고 달도 좋아해요. 하여튼 현실적이지 못해요. 가장 현실적으로 만든 게 이 꽃천창이죠.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큰 즐거움이 별 보고 달 보는 건데 이 가만히 이 거실에 앉아있으면 밤에 별이 들어오고 달이 들어오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? 몰랐어요. 현실주의자 아내와 몽상가 남편. 성향은 다르지만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에 탄생한 의미 깊은 창입니다. 빛이라는 게 어두울 때는 가장 어두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밝을 때는 가장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골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울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. 그래서 어떨 때는 가로등재 불빛도 끄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, 사람이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밝은 빛이 어떨 때는 우리를 뭐 잠 못 들게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게 인간의 정신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. 이번에는 화사한 오렌지색 타일이 눈길을 끄는 주방으로 가볼까요? 널찍한 주방에 들어서면 동쪽으로 아담한 창이 나 있고요. 바로 옆에 남쪽으로도 시원하게 창이 나 있습니다.
근데 부엌이 거실만큼 큰 것 같아요? 거실하고 면적이 부엌이 똑같을 거예요. 똑같아요. 예, 예. 처음에 설계하시는 분이 거실을 좀 넓게 빼고 네. 부엌을 조금 줄였는데 제가 생활하기에는 부엌이 넓은 게 좋다. 또 집사람이 이 음식을 하거나 일을 하기에도 부엌이 넓은 게 좋지 않느냐. 미소가 확 번지시는데요?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. 아니, 사용하기 편리하시죠? 아이, 정말 좋지요. 네, 널찍하니 정말. 요리는 살은 못해도 여기 서 있는 걸 좋아해요. 아니 거기다 무엇보다 이 창문이 예. 아까 거실 창은 뭐 커서 좋았고 여기는 그렇게 안 큼에도 불구하고 풍경이 다 이렇게 들어오네요. 설거지 하다 보면 여기 또 천수만에 철새가 많이 와요. 그럼 이 철새들이 쭉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마리가 막 떨어져 가요. 어떻게 하다가 너 혼자 떨어졌냐,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, 친구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단순히 창밖 풍경을 즐길 뿐 아니라 새와 나무와 꽃과 소통하는 주방. 저절로 자연을 품는 주방입니다. 선생님 부엌이 참 특이한 게 모든 향에 창이 있어요. 지금 보니까 거실하고도 창이잖아요. 물론 이게 실내 창이긴 하지만 유리도 없고 여기서 보니까 또 거실도 되게 개방감 있게 보이고 두 분이 이렇게 소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. 이 벽을 아예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? 설계하시는 분이 이 기둥을 여기 세우지 않으면 너무 길어서 지지하기가 힘들다. 네.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벽체를 세우려고 그러더라고요. 나는 오픈된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. 최대한 크게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이 창 같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벽이 있어야 책상도 기대고 하거든요. 이게 없어서 소파 기대기도 되게 애매해요. 저는 이 벽을 둔 게 참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들고요. 네, 좋아요. 제가 여기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예, 남편이 저 너머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네. 남편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그렇죠. 그것도 좋아요. 24시간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. 있으면 다오. 네, 있어만 나오. 사라지지만 마라. 많이 사라졌잖아요. 그 희말병 때문에. 이번에는 일자형 집의 서쪽을 탐구해 볼까요? 복도를 따라가서 처음 만나는 곳은 단잠자기 딱 좋은 안방이고요. 바로 옆에 이 방은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. 누구 방이죠? 뒤에 보이는 방은 분명히 뭐 안방 같고요. 네네. 네, 뭐 건너편에 있는 건 이제 화장실인데 이 맞은편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조차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. 이건 제 동굴이에요. 오, 동굴이요? 네. 오.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혹시 두 분이 주무시다 싸우면 누구 한 분 여기서 주무시고 주로 남편분이 여기서 주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? 집사람이 뭐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서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평수가 늘어나니까 이 건축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.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이거 같아요. 이 순위가 밀렸더라고요.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집사람이 여기서 자고 있더라고요. 여기가 편하세요? 편하네요. 오히려. 그래서 제가 겨울에 부탁을 했어요. 여보, 요건 나의 동굴이니까 내가 겨우 내내 이불을 안 갤 것이다.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. 근데 고맙게 좋을 대로 해라.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직도 저는 왜 여기서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. 안 나오세요? 그래요? 네. 저는 큰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방이 있는데 좋은데 왜 여기서 꼭 자지? 이불을 또 내내 깔고 계시고 이건 진짜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예, 언젠가는 나오겠죠. 젊은 시절 하던 국어 교사를 그만두고 학원 원장으로 바삐 살면서 취미 활동에 갈증이 컸다는 아내 기선 씨. 이 동굴은 아직도 기선 씨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녀가 꿈을 꾸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의 공간을 못 본 것 같네요. 설마 없는 건 아니겠죠?
남편은 통 크게 2층을 통으로 쓴답니다. 오, 여기가 남편의 동굴인가 봐요. 생각보다는 좀 작아요, 방이. 네. 어떻게 근데 윈도우 시트면 이게 여기 주무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되나요? 2층은 아주 작은 방 하나, 화장실 하나, 그 내만 있을 공간만 있으면 된다. 작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네. 없을까 고민하다가 윈도우 시트를 하면 차도 마시고 또 뭐 잠도 잘 수도 있고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윈도우 시트를 하게 됐어요. 아니, 달밤에 정원 보는 건 안 넣어요? 아유 좋죠. 땅도 넓으니까 1층을 좀 더 뭐 기역자로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2층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어요? 나중에 무릎이 망가질 때 망가지더라도 현재는 즐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어요. 역시 희말병 걸리셨던 분은 다르긴 다르네요. 그 위로 올라가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. 아마 기어스라도 올라올걸요? 히말라야를 올랐듯 2층에 올라 이 자리에 앉으면은 영국 씨가 좋아하는 자연을 멀리까지 만끽할 수 있대요. 영국 씨가 히말라야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독서라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자연을 옆에 끼고 하는 독서랍니다. 이 댁에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답니다. 바로 이 정원인데요. 정원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는데요.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? 직접 디자인이라기보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. 이 정도 정상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. 처음에는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꾸몄는데 꾸미다 보니까 집사람이 치유의 정원을 만들면 어떻겠냐. 이 정원엔 특별한 게 있답니다. 신발 벗고 자 천천히 걸어요. 아내를 위해 모나지 않고 예쁜 자갈을 고르고 골라 몇백만 원을 투자해 깔았다는 맨발 산책로입니다. 요즘 혈당 관리는 어때요?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글쎄, 걸어다니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. 아무래도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, 그죠? 그런 것 같아요.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. 그런데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드는 남편답게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. 처제도 그렇고 친구가 맨발을 걷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 이 정원을 이 맨발 걷는 정원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정원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웬일로 이거 뭐 또 맨발 걷기 정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길래 그건 뭐 이제는 찬성하는구나. 섹터별로 중간에 난 길에는 마사와 이 또 모래를 깔아가지고 이 맨발길로 다 만들었어요. 저기 황토 맨발길도 있죠. 그리고 탑 주변에는 제가 황토 가져와가지고 황토길로 만들었어요. 탑돌이 하라고. 처음에 저 자갈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좀 아팠어요. 그래서 이 디디기가 좀 불편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. 이게 좋긴 좋구나. 저녁 되면 혼자 나와서 뭐 밤이든 아침이든 우리 거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있지요. 처음부터 이 이쁜 집을 지을 생각은 없었답니다. 그저 부부 둘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집을 지었대요. 그중 꼭 필요했던 게 이 정원이었고요. 날이 풀리면서 정원 일이 많아졌습니다.
그런데 부부의 귀촌을 결사반대했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. 아버지, 저 왔습니다. 왔냐? 안녕하십니까? 그래. 잘 지냈어? 예. 얼굴만 봐도 든든한 아들이랍니다. 이 돌을 이쪽으로 다 옮길 거거든.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걸 다 옮기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하나 심을 거야.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부모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됐답니다.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원 가꾸고 할 때는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. 보시면서 이제 이건 오늘은 뭐 했다 하시면서 그것도 사진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경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셔가지고 꽃 피고 이러면 또 너무 예쁘니까 도시에선 그런 거 좀 잘 못 보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런 거는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. 오늘따라 철새가 많이 안 날아가네. 노후를 맡길 보금자리로 지은 집에서 철새를 바라보는 마음은 마냥 평화롭습니다. 여기는 또 나의 여행지일 수도 있고 나의 또 정착지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. 떠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돌아올 곳이 있어서겠죠. 천수만의 이 집에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.